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하고 김영선 공천했던 국민의힘에 면죄부를 준 게 이 판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건희가 입을 열어야 윤석열 정권의 모든 비리가 다 나온다. 거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예. 우선 이 김건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명색이 판사인데 자기가 판결문 쓰면서 그 내용이 사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터무니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왜 이런 걸 썼을까? 본인도 쓰면서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왜 썼을까? 왜 그런 글을, 왜 그런 판결문을 썼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판결의 핵심이 김건희에게 낮은 형을 준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하고 김영선 공천했던 국민의힘에 면죄부를 준 게 이 판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을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가 2019년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이제 당시 조국 일가 사냥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고 있는 일들, 일종의 브라질식 연성 쿠데타다. 그리고 연성 쿠데타의 주체 누가 벌이고 있는 거냐면 법원정, 법조, 재래식 언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부를게요. 부패 정치 세력의 결합에 의한 검언정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고, 그 연성 쿠데타로 만들어진 것이 일단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에 쿠데타는 바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영구화시키기 위한 그 일부에서,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가 이제 참여한 경성 쿠데타다.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우인성 판사의 이번 판결은 이 두 차례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했던 이 법원정 카르텔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그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그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카르텔이 와야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네 번째로는 이 카르텔이 다시 부활해서 정권을 잡을 때에 대비한 보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요즘 주가 지수가 많이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 지수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베팅하는 사람들. 이른바 곱버스라고 해서. 꽤 많아요. 네, 곱버스라고 해서 이재명 정권 들어왔을 때 주가 지수 반드시 떨어진다 해가지고 왕창 샀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가 지수 5천이 되니까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해서 또 왕창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이제 법원정 카르텔의 시대가 다시 온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부끄러운 판결문을 쓰지만 이 판결문이 그때가 되면은 2배의 보상을 줄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를 한 게 아닌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판결문을 쓸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판결문을 쓴 이유는 일종의 좀 곱버스 투자자들과 같은 심리 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소장님. 네, 그 김건희를 예전에 왜 못 건드렸느냐, 또는 뭐 김건희가 어떻게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느냐 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윤석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배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김건희를 못 건드리고 김건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금 사형 구형을 받은 상태고, 쉽게 하면 이제 맛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날아갔는데 왜 아직도 김건희를 못 건드리냐. 김건희가 왜 아직도 힘을 쓰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선 하나는 김건희가 입을 열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은 그 밀실에서 사우나 하느라고 국정을 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입을 열어봤자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가 입을 열어야 윤석열 정권의 모든 비리가 다 나온다. 거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건희가 입을 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김건희가 중형을 받아가지고 저 박애나면 어떡하지? 야, 나 다 불 테니까 나 좀 깎아줘. 이러면 죽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김건희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는 입장에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제가 예전부터 제기했던 것인데, 김건희 가문이 포함된
범죄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 이익 카르텔. 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지배층 내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못 건드리는 거죠. 사법부, 검찰, 경찰, 뭐 재계까지 쫙 힘을 미치고 있다면 김건희가 아직도 힘을 쓰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김건희는 한국에서 언터처블처럼 윤석열이 날아갔는데도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극우 내란 세력도 제가 볼 때는 초기에는 윤어게인을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윤석열을 석방시켜서 어떻게 해볼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접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목표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버리고 김건희를 살리자.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내란 세력은 다 살리자. 그러면 사실상 내란 세력이 온전되는 것이고 내란 정식은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가설로 보자면 김건희 네트워크를 살리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례의 이른바 연성 경성 쿠데타 과정에서 김건희를 그 이른바 법원정 카르텔의 중심에 김건희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트워크가 아주 살아 있고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이재명 정권 끝나면 다시 또 이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스스로 그렇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살려놓고 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근데 봐요.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 그 윤석열을 겪고 탄핵까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이준석 표를 합치면 근소하게 이재명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어요. 아니 이거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박근혜 두 탄핵- 명 중에 한 명은 반명이라는 거고 특히 사법부 같은데 말이에요. 5명 중에 최소한 4명은 반명 아니겠느냐. 그 수치는 그 대법원에서 나왔어요. 12명 중에 10명. 그렇지. 그러면 파기환 상태. 5명 중에 4명도 아니네. 12명 중에 10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김건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1년 8개월 정도 맞고 나와버린다. 또는 3, 4년도 그래. 나온다 얼마 안 살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항복을 안 합니다. 버텨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은 김건희가 빨리 나와서 나를 구해줄 것이다라는 그 망상적 믿음이 있단 말이죠. 물론 김건희가 구해줄 가능성이 근데- 없어요. 근데 근데 지금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보자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 사람들, 안보실이나 이런 쪽 사람들 지금 전부 다 안전하잖아. 그렇죠. 네.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 맞습니다.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증거 인멸하거나 증거 조작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네. 그렇게 뻔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법부에는 그 지기현 우인성 같은 판사가 정상이고 그렇죠. 이진관 같은 판사가 별종이거나 아싸죠. 기정상으로 5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네. 내가 지금 이번에 이 우인성 판사가 문자를 좀 썼잖아요. 거미불로 화이불치 이게 이제 백제미를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예? 그런데 한간에 또 어떤 말이 지금 등장했냐면 건희불루래. 왜냐하면 눈물 자를 써가지고 건희는 울낸다. 진짜 이 판사가 노골적으로 건희불루. 김건희의 눈물을 닦아준 거 아니에요, 딱 그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건희불루. 진짜 무죄줄 결심으로. 진짜 천재들 무지 많아요. 건희불루. 야. 근데 이 양반 또 그동안 판결들이 해괴하잖아요. 근데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반명이에요. 진짜 뭐 일찌감치 내란 옹호에 대한 신념이 없지 않고서는 이게 좀 불가능한 판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양반이 감이라는 말 쓰잖아요. 감이. 예? 그러니까 아주 그 계급의식, 선민의식, 권위의식에 쩔어 있는 엘리트에 쩔어 있는 이런 사람이 대명천지에 지금 있다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제가 봤을 때는. 시대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부장 판사예요. 독단 아니라. 중앙지법의 부장 판사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저걸 판결문 이거 봐봐요. 이 사람이 판단하는 딱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문맥. 그죠? 문맥을 읽지 못하고 텍스트에만 매몰되면
이런 황당하고 해괴한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아니요. 그렇죠. 그래도 의도적으로 한 거죠. 명색이 판사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못 읽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텍스트 문맥을 못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 읽었기 때문에 알면서 꾀를 쓴 거예요. 알면서 이걸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 귀납법적으로 거예요. 귀납법적으로 완전히 그냥 그 무죄를 결심해서 이제 그렇죠. 출발했는데 그렇죠. 남 속이긴 건 딱 그거야. 그래서 전체적 역사적인 문맥 맥락을 읽지 않고 있잖아. 저걸- 시대의 맥락을 읽지 않고 있잖아. 그래서 화이불치가 아니라 사이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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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사기를 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근데 그 판사들 네. 제일 이분들은 재판이 없다 보니까 막 말하네. 삐. 아니 판사들은 그 재임용 절차 있지 않아요?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저는 그게 제일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은 당에서 토론과 투표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가방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래. 아니 제가 그 얘기에서 좀 하도 어이가 없었던 게 꼭 이런 얘기잖아. 판사들은 청탁을 받고 판결을 하지만 겉으로는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판결하는 척한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런 좀 우리 사회 도리도 어긋나고 사리에도 어긋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쓰면서 본인이 모를 리가 없죠. 아니 근데 교수들은 재임용 절차가 계속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강의 평가 같은 거 계속 하잖아요. 네. 판사들도 좀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그런 좀 그러면 평가가 이진관 큰 판사가 같은 사람들이 일찍 쫓겨나요. 내부 말고 외부에서 아, 외부? 국민들이 참여하자고. 그러면 이제 김현장 변호사들이 다 결정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어떻게 개혁할까지가 좀 더 고민해야지. 그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다고 사법개혁은 꼭 되질 않아요. 필요합니다. 예. 이번 사태로 되질 그냥 않아요. 우리는 사법 분루네 그러니까 그냥 사법부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네. 빨리 개혁해야 돼요. 어떻게든 시급해야 돼. 장차를 마련해야 돼.